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초고령 사회 진입의 어두운 그림자, 논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 문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천용기 뉴스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버이날을 이틀 앞두고 완동의 한 여관에서 기초수급자인 70세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 씨가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자 여관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발견된 김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지 일주일가량이 지난 상태였다고 하죠. 이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도 그 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노인 비율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대구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상북도의 상황은 비율이 조금 더 높은데요. 전체 인구 대비 19.8%가 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국 시도 가운데 경북이 두 번째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네.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지금 경북의 경우 거의 20%에 육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한 15%를 네. 전후해서 네. 고령 사회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20%를 넘어서게 되면 네.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분류를 그래서 하고 경북의 있습니다. 경우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이런 설명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비율이 늘어나다 보면 혼자서 살고 있는 노인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젊은 인구보다. 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보다는 뭔가 급작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떨어지죠. 때문에 이 고독사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 대구시의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를 살펴보면요. 2014년에 13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였죠. 64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경북의 경우에도 2014년에 16명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46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김 씨의 사례를 좀 살펴보자면 사망 후에 일주일이나 지나서 좀 뒤늦게 발견된 경우였잖아요. 네. 그러면 평소 왕래하던 지인이나 가족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이 70세 김 씨의 경우에는 여간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그걸 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서 이 여간비 20만 원을 매달 내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네. 일정한 직업도 없었다고 하고 동네도 한두 번 오가는 정도여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이야기를 나눈 동네 주민들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김 씨를 발견한 게 여관 주인이 뭔가 그 거동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보이니까 여관 주인이 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미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유서도 없었고 찾아올 가족도 없었고 이 김 씨가 마시던 술만이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은 사실 뉴스에서도 많이 전해드리게 되는데 지난 10일이었죠. 부산의 한 주택에서 홀로 지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지 1년여 만에 발견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천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에서 발견된 분은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네. 부산에서 발견된 분은 거의 한 1년 만에 발견이 됐거든요. 사실 좀 충격적이 어떻게 그럴 수 예,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다가 동생이 친여동생이 네. 와서 보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A 씨는 이제 그때 상태가 완전히 백골 상태였고 이제 침대 위에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 있었는데 옷은 다행히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옷은 네. 입고 있었고 옷 안에는 신분증과 이제 병원 진단서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경찰은 이제 그건 한 1년 정도 된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성에 의해서 합병증으로 숨진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인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만이의 이제 그런 그 소견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정확한 그 진단은 나오진 않았는데 사망 원인을 지금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이제 요청했다고 하고요. 네. 앞서 이제 그 대구 경북의 사례를 이제 천 기자께서 말씀드렸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독사 집계가 지난 2017년 그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했는데 약 85명이 이제 홀로 죽음을 맞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네. 이 중 83.6%가 이제 혼자 살거나 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제 50대 이상의 장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이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그 약 17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했는 거에 비해서는 2명이 더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부산시는 이제 그 고독사 위험군 조사 등 이제 대책 마련을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고독사는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사실 부산하면 큰 도시잖아요. 근데 도시도 상황이 이런데 농촌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농촌 지역에 뭐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사는 홀몸 어르신, 독거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경제력 또 신체 기능이 갈수록 저하되는 노인들이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해서 고독사에 이르는 사례가 뭐 많은 거겠죠. 어떻습니까? 뭐 관련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최근에 관련한 조사 결과가 좀 나온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경북 지역과 대구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 인구 중에서도 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요. 독거노인 수가 115만 명에서 이 4년이 지난 2018년에는 14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4년 사이에 한 30만 가까이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경북 지역이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 전남이 25.8%였고 네. 경북이 23.3%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데다가 독거노인 수가 경북에 많다는 거죠. 독거노인들의 경우에는 이 외로움, 정서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게 또 거동도 좋지 않고 아무래도 도시 지역보다 이 농촌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고 네.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뭐 과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의 이 삶이 그대로 고독사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 이런 분석이 전문가들 하고 있는데요. 네. 독거노인들의 경우에는 이걸 사회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함께 보살펴 줄 수 있는 이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연고 사망, 뭐 고독사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사실 수치로 확인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좀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좀 짚어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가족 해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 세대 상황이 그렇지 네.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노인을 또 부양하지 않으려는 그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고령화 등이 이제 이런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사는 노인이 이제 많아지면서 홀로 임종을 이렇게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그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의 수를 이렇게 그 통계를 찾아보니까 대구에서는 약 25.8%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1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이 가난과 또 이런 사회적 관계 단절도 고독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반면에 네. 또 노년층을 위한 또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노인 빈곤으로. 노인 빈곤층이 네. 상당히 가속화되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질병 또 단절된 주거 형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혼자 사는 분들이 이제 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에서는 이제 또 아파트에서 또 혼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절된 주거 형태 이런 데서도 상당히 그 노인들이 고립된 환경으로 내모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1인 그 가구가 상당히
그 증가를 하고 있고 청년층도 물론 증가를 하고 있지만 노인층도 상당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그런 만큼 이제 노인 그 독거 노인과 이제 고독사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파트 같은 그런 주거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노인의 집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90년대 후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해서 꽤 많은 곳이 있는데 사실 노인들로부터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까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인구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집을 얻었다고 해서 노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나마도 이 마을 단위를 이루고 있는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홀로 살고 있는 독거 노인들도 마을간에 모여서 고스톱도 좀 치고 네. 이 동네의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 수가 있는데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면 일단 프로그램이란 게 마땅히 마련된 게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노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던 사이도 아니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는 걸 노인들이 그렇게 뭐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대구 지역에서는 지금 24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4년 전에 30곳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금 6곳이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노인의 집이 노인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방증이고요. 네네. 지자체가 노인의 집 관리를 사회복지기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전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서 뭐 환경이나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데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노인의 집 관리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노인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 노인의 집이 대안은 이제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예. 또 한편에서는 이 저소득층 홀몸 노인들을 좀 이상적인 거주 형태다 이 노인의 집이라는 게 그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홀로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여럿이 네. 같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야기도 하고 또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게 좀 장점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홀몸 그 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 경북을 찾아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약 6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경상북도는 11만 9천 명이나 되는데요. 이는 이제 전국으로 따지면 약 140만 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네. 많은 그 숫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떻게 본다면은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노인의 집이 또 이렇게 부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보완을 한다면 더 좋은 면도 있지 않나라는 맞아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인의 집을 이제 그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그 장점도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집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전세 자금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걸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와 이제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거 환경도 개선을 좀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늘려나가다 보면은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아요. 보여지기 때문에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개선해야 할 점이 분명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장점화 시켜 나간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계속 노인 고독사 위주로 좀 문제를 짚어봤는데 사실 고독사 수치를 좀 들여다보면 무연고 50대 남성 고독사 비율도 높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도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앞서 노인 고독사의 원인 그리고 노인의 집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거 보면 노인들끼리 모여서 살라라고 하는 거죠. 커뮤니티를 좀 형성하면 네. 문제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인 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장애인들을 시설에다가 모아놓고 살게끔 하는 게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비장애인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처럼 노인들 역시도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네. 이게 50대 남성 고독사 문제와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네. 50대 남성의 경우에 보통 이 직장을 잃게 되거나 이 가정이 깨어지거나 네. 이렇게 되면서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50대 남성에 대해서는 노인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노인의 지원이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통계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네. 게다가 문화적 특성이 있는데요. 직장을 잃기 전까지 그리고 네. 가정에서 제대로 뭐 자녀들 또 그리고 부인과 관계망을 제대로 형성을 했을까라는 점에서 네. 50대 남성들은 직장을 다니는 동안은 소위 직장에서의 관계만 갖고 있다가 맞아요. 이 직장을 잃고 나면 이 사람과 더 이상 사람들이 만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연령대와 특정한 성별,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아놓게 되면 점점 더 고독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다양하게 소통하면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으면 네. 특히 이 50대 남성의 고독사 문제는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직장을 잃은 분들을 뭐 일자리 정책을 좀 세운다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뭐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고독사 위험을 경고하는 그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노력은 좀 부족한 편인데요. 대구시의 예를 든다면 대구시는 지난해 이제 전국 처음으로 원격으로 이제 물 검침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물 검침제를 시행을 하면서 이제 그 물 사용량을 통해서 물 사용량이 많을 경우는 사람이 활동하고 있다는 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사용량을 통해서 그 홀몸 노인들의 이제 그 병고를 파악을 하고 네. 또 고독사를 막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이 되는 바람에 이게 그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죠?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물론 이제 그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보다는 예산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또 지난해 이제 대구시가 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제 파악한 공동주택 그 세대 전용 난방비가 이제 0원인 세대 이걸 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걸 파악을 해봤는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가운데서 약 10.9%가 이제 0원이었는데요. 세대수로 친다면 9,500세대가 넘었습니다. 난방비가 0원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기가 이제 계량기가 고장이 난 경우도 있겠지만 홀몸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난방비를 아끼려고 사용을 하지 않거나 어떤 분들은 병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관찰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른 이야기를 또 해드리면은요, 지난해 구미에서 20대 그 남성이 그 아빠, 이 남성인 아빠가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사회안전망 점검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안전망 점검이 이루어졌지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복지상담 실적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제 그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읍면동 그 한 곳당 평균 복지 상담 건수를 이제 비교한 게 있는데요. 네. 경상북도는 약 52.5건이었습니다. 대구가 909건이었는데요. 대구에 비하면은 17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더 지자체의 그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한 시민단체는 경상북도에 대해서 땜질식 그 처방이 아닌 직접 찾아가서 하는 복지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실 생활이 어렵잖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이 물 사용량, 전기 사용량 이런 여부를 좀 관찰하면 이런 좀 안타까운 사건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천 기자. 네, 최근에 울산시가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울산시의 경우에는 고독사에 관한 통계도 없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적극 반영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자로 1인 가구 중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이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예방 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네. 이들에 대해서 이 사회복지기관과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이 발굴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들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추적하겠다. 이런 자세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발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고독사를 예방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조례까지 지금 제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고독사 문제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 또 최근에는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과 또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고독사에 관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J 헬로